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희영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50살 박예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동생 주한이와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릴 적부터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죠. 제가 주한이 밥을 차려주고 동네 친구들과 싸우면 함께 가서 따지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48살이 된 지금도 주한이는 제게 소중한 동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 동준과 주한이 아내 희영이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한다는 것. 가족 모임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의견도 달라 늘 불편했죠. 저와 주한이는 아이들을 위해 억지로 가족여행도 가보았지만 배우자들의 관계 때문에 영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죠. 포인트 적립 내역에 여성 의류 매장 이름이 보였던 겁니다. 저는 거기서 산 적이 없는데 분명 카드 내역에는 구매 기록이 없었는데 말이죠. 여보, 이 매장에서 뭐 산 거 있어? 아, 그거? 회사에 은퇴하는 여직원분 선물 하나 샀어. 은퇴식 하는데 다들 뭐 하나씩 주는 분위기여서 나만 안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 남편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죠. 회사 사람 선물을 그런 식으로 산 적도 없고 그럴 거면 왜 카드를 안 썼을까요? 굳이 찾아야 하는 현금을 쓴 의도가 뭘까? 혹시 여자가 있나?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설마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뒤를 밟아봤습니다. 압니다. 남편을 못 믿고 미행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느낌이 쎄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는 남편. 야근한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회사 주차장엔 남편 차가 없었죠. 가슴이 쿵쾅거리며 내비게이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역 근처 카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제 남편 동준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믿을 수 없었지만 바로 동생의 아내 희영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죠. 이럴 수가. 어떻게 저 둘이? 그렇게 남편과 태격태격해 주한이랑 내 속을 썩이던 희영이라니.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희영과의 메시지를 열었을 때 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아들 생일 선물 뭐 사줄까? 너무 티나게 비싼 건 곤란해. 애아빠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 주한이의 둘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동준이 그 아이를 우리 아들이라고 부른 건 설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주한아,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하니?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한아, 오늘 시간 좀 내. 급한 일이야. 주한이는 제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누나,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희영이가, 매영이랑? 희영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둘이 사이 정말 안 좋았잖아. 하지만 제가 보여준 휴대폰 사진들, 메시지 캡처들,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주한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 승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미안해, 주한아. 정말 미안해. 주한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매영과 바람을 피운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자신의 아들까지 매영의 아들이라니. 그러다 주한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어릴 적 생각나? 동네 애들이 누나 괴롭힐 때 우리 둘이 같이 싸웠잖아. 응, 기억나. 이번에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돼. 주한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냉정함으로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죠.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으기로 했죠. 녹음기, 추가 사진, 금융거래 내역, 친자 확인 검사까지. 누나, 이번엔 완벽하게 끝내자. 저 인간들 변명도 못하게. 그래, 주하나. 해보자.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남편 앞에서 웃어야 했고, 희영이와 전화 통화도 해야 했죠. 언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놀이공원 갈래요? 희영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수년 동안 둘이 그런 사이이면서 우리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사이가 안 좋은 척 승준이까지 같이 낳아놓고서 가증스러워. 하지만 저도 주한이도 참았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주한이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인 액자들을 보던 중 둘째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승준이 그러고 보니 남편을 쏙 닮았잖아. 이름도 동준에서 준을 따와서 승준이라고 한 건가.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코, 인매,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영락없는 동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제 남편을 빼닮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죠. 주한이도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보여. 왜 그동안 몰랐을까?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한편 동준과 희영도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희영이는 제게 여러 번 물었죠. 언니, 요즘 저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새삼 가족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서. 우리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애들도 있는데. 희영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준과 희영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에 희영의 문자가 왔습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이 휴대폰을 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한다고 하며 요란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를 냈죠. 그리고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제가 남편 몰래 남편의 휴대폰에 모든 통화 내역이 녹음되는 기능을 켜놓았거든요. 나중에 들어본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 애주 언니가 뭔가 아는 것 같아.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 알긴 뭘 알아.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오빠가 뭐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뭐?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너야 말로 뭐 걸릴 만한 거 한 거 아니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준이는 희영이를 의심했고 희영이는 동준이를 원망했죠.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주한이에게 보냈습니다. 누나 들었어. 저것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저 인간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때였습니다. 주한이가 희영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서류, 병원 영수증까지. 희영이는 이미 몇 년 전에 둘째의 친자 확인을 해두었던 겁니다. 누나, 이 여자 치밀하게 준비했었어. 나중을 대비해서. 주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주한아. 이제 우리도 준비 끝났어. 마지막 카드만 남았어.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준이가 먼저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희영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네 말대로 들킬 것 같아. 녹음기에 담긴 남편의 비겁한 목소리를 들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하지만 희영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만 만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승준이는 어쩌고. 제발
좀 조용히 해. 나도 힘들다고. 야, 헤어진다고 못 보냐? 그냥 좀 자제하자는 거야, 잠잠해질 때까지. 자꾸 나 긁지 마. 의심을 하지 않나 승준이나 나나 오빠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헤어지자고 하지를 않나? 자꾸 그렇게 나오면 내가 네 마누라한테 다 말해버리는 수가 있어. 우리 승준이가 오빠 아들이라는 걸 알면 애주 언니가 어떻게 나올까? 미쳤어? 그럼 너도 끝장이잖아. 상관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동주는 희영이를 달래면서도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주한이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나, 이제 때가 됐어. 응,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 이번 주 주말에 끝내자. 우리는 두 집안 식구들을 모두 모으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아이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빛바랜 남매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제가 주한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사진. 주한아, 우리 괜찮겠지? 다음 날 우리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다 모으래? 동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영이도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듯 했죠. 무슨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지. 주한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희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5년. 25년을 함께 살았어. 당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애주야, 이게 무슨. 입 닥쳐.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 당신이 올케가 만나던 카페 사진,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주한이네 둘째. 승준이가 당신 아들이더라. 김동준.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주한이가 천천히 일어나 희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속였어? 내가 우리 승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는데. 여보, 들어봐. 나는 들을 것도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위자료는 당연히 내가 받을 거고. 주한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은 둘째도 내가 키울 거야. 그 애는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희영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준이는 당신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근데 당신이 키우는 게 말이 돼? 친자 확인서도 있어. 법적으로도 내가 데리고 갈 권리가 있다고. 희영아. 주한이의 절규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희영이는 이미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죠. 동준이는 그동안 바닥만 바라보고 있다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 가증스럽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끝이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주한이는 각각 이혼을 마쳤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악몽 같던 모든 게 끝났죠. 주한이는 첫째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승준이는 희영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희영이는 이 모든 일이 정리되면 승준이를 데리고 동준과 함께 살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동준은 그녀마저 배신했죠. 이혼도 했고 이제 자유의 몸인데 이 골치 아픈 모든 문제의 원인인 너랑 왜 같이 살아야 해? 난 홀가분하게 살다가 새 출발할 거야. 승준이도 네가 조심하지 않아 생긴 거니까 알아서 해. 동준이의 찌질한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승준이까지 저버리고 짐을 싸서 떠나는 동준을 바라보는 희영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희영이는 혼자 둘째를 키우며 친정 식당에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죠.
동준이도 회사에서 소문이 나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동준은 승준이만 저버린 것이 아니라 저희 애들도 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인간이 저럴까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이제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와 주한이는 오랜만에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죠. 누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래, 주한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저는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제가 주한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사진. 주한이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죠. 누나, 우리 또 같은 거 들고 다니네. 그러게. 텔레파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는 있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이겨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애주 씨와 주한 씨처럼 새 출발하신 분들, 용기 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